슈퍼전대 시리즈에서 중요한 스토리의 재미와 작품성을 모두 잘 챙긴 수작으로 평가받는다. 특히 열차전대, 토큐저 이후의 작품들은 다소 아쉽거나 실망스러운 부분을 자주 보여 한동안 시리즈가 하락세를 겪고 있었는데 오랜만에 큰 허점 없는 준수한 작품이 나오며 하락세를 끝냄과 동시에 해당 작품을 기점으로 시리즈가 조금씩 회복되기 시작했으니 여러모로 큰 의미가 있는 작품이다. 종영 이후 일본 현지에서의 반응 역시 좋았다. 결방도 자주 일어났고 주인공의 담당 배우가 확진되는 크나큰 사고까지 겪었지만 이런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이 정도의 마무리면 완벽까진 아니더라도 평균 이상이라는 평이다. 시도적이었고 사뭇 진지했던 분위기의 전작들의 면모에서 벗어나고 왕도적이며 밝은 스토리를 통해 전대스러움을 회복한 느낌을 주었다는 평을 받는다. 그리고 특수전대 데카레인저, 마법전대 마지레인저, 굉갱전대 보우켄저, 해적전대 고카이저 등 그동안 많은 전대 작품을 담당했던 베테랑 PD 츠카다 히데아키가 치프 프로듀서를 맡았고 통용전대 아바레인저와 특수전대 데카레인저, 해적전대 고카이저의 메인 각본을 담당하고 슈퍼전대에 큰 영향을 끼친 아라카와 나루이사가 메인 각본을, 수전전대 쿄류저의 메인 각본가인 산조, 리쿠가 주요 에피소드의 각본을 담당한 만큼 신선한 스토리와 캐릭터 등의 요소로 인해 팬들이 호평을 보내고 있어 오랜만에 준수한 전대라고 평가받는다. 흔히 밀레니엄 전대라고 불리는 작품들을 봐온 사람들에게 그 당시의 분위기를 느끼게 해주어 향수와 안정감을 주는 전대로 평가된다. 또한 비중 밸런스의 문제를 지적받았던 전작들로부터 개선이 이루어졌다. 이러한 개선은 매력있는 캐릭터들 간의 관계와 단순하면서도 기대감을 주는 전개가 뒷받침되었기 때문이라고 볼 수 있다. 예를 들어 12화부터 18화 중 13화를 제외하고는 신전사인 크리스탈리아 타카미치가 각 키라 메이저의 멤버들과 페어로 주역이 되어서 멤버들과 유대감과 호감도를 쌓는 모습들을 그리며 하나의 팀이 되어가는 과정을 잘 표현해 주었고 그의 메카인 기간트 드릴러를 등장시킴으로써 팀의 완성을 표현해 주었다. 그리고 휴방 기간 동안에 선보였던 여러 특집 방송들을 통해 제작진들이 준수한 역량을 보여줌으로써 큰 호평을 받고 있다. 특집 방송들을 통해 1, 2화의 미방송분을 공개하거나 해당 에피소드에 대한 뒷이야기들 또한 여러 설정들을 공개해줌으로써 이를 잘 활용했다는 평을 받았다. 여러 가지 요소로 논란이 많았던 닌닌저 류소우저까지의 전작들이나 가면라이더 시리즈의 동시작이었던 가면라이더 제로원과 달리 크게 논란적인 요소에 휘말리지 않고 전대 특유의 전개로 진행되어갔고 무사히 마무리되었다. 왕도적인 전개를 택한 전대이지만 그 안에는 기존 전대와 다른 새로운 면모를 보여주어 작품성을 챙겼다. 먼저 기존 전대들이 주었던 메시지와 다른 메시지를 건네었다. 기존 전대들과 아예 상반된 메시지들도 있었지만 많은 팬들이 공감했고 오히려 기존의 메시지들보다 더 와닿는다는 반응을 보였고 작품 내의 긍정적인 영향력에 대해 좋은 평가를 받는다. 다음으로 새로운 연출을 시도한 점이 있다. 대표적으로 울트라맨 감독이었던 타구치 키요타카를 기용해 메카신을 잘 역동성 있게 표현하고 기존 전대물에서 경험하기 힘들었던 연출을 보여줬다. 또한 추리극을 담당해온 토쿠나가 토미이코를 각본가로 기용한 에피소드에서도 기존 전대물에서는 쉽게 접하지 못했던 연출들과 스토리를 경험할 수 있었다. 마지막으로 아츠타 주루의 캐릭터와 리더 역할이 돋보인다. 주루는 팀 내에서 소심한 막내지만 특유의 상상력의 능력으로 마진들을 만들어내고 연상의 동료들과 신전사인 크리스탈리아 타카미치의 능력을 배려한다. 이러한 장면들은 이전 전대에 있던 클리셰를 비틈으로써 보여주는데 예를 들어 한 전대에 멤버가 전대로서의 사명과 개인적인 일 사이에서 우선순위를 고민하고 있는 경우 대부분의 선배의 전대의 캐릭터들은 전대로서의 사명을 택하고 개인적인 일을 포기하여 싸움에 참여하는 모습이 많이 그려졌다. 하지만 이화에서 주루가 대역군을 만들고 그것을 이용해 진짜 하야미 세나가 달리기를 할 수 있도록 배려하는 전개를 보여주었다. 이를 통해 키라 메이저는 집단의 중요성과 사명만을 중요시 여기는 것이 아니라 각자가 반짝이지 않으면 팀이 반짝이지 않고 그것은 의미가 없다는 키라 메이저만의 방향성을 보여준 것이다. 즉 주루는 자신의 능력과 역할로 팀을 이끌지만 기존의 전대에서 보여주지 못한 레드의 캐릭터성과 그것을 함께 발휘하는 모습을 보여줌으로써 좋은 평을 받았다. 메인 괴인인 사면사와 괴수인 사면수의 슈트 돌려먹기가 지적받았고 이것의 원인을 많은 팬들은 예산의 문제와 촬영 시기 조정 문제라고 보고 있다. 사면사의 경우는 모티브가 된 가면 괴인보다 훨씬 디테일이 떨어져서 전대의 괴인 디자인 중 가장 평가가 좋지 않다. 그리고 사면사의 침략 방식이 너무 유치하다는 비판을 받는데 이는 이전 전대들 중에서도 밝은 분위기에 전대들이 받았던 비판점과 같다. 또한 사면사의 행위를 통해 일어난 일들이 너무 쉽게 해결되어 몰입이 잘 안된다고 긴장감이 없다는 비판 역시 존재한다. 42화와 43화에서 악당인 가르자가 거대화하여 도시의 빌딩들을 파괴하는 모습을 보며
주인공인 아츠타 주루가 넋이 나갈 정도로 멋있다는 반응을 보인 것에 대해 비판이 있다. 가르자와 주루의 연결고리를 표현하고자 하는 요소로 보이지만 이것만 보면 주루가 정의감을 가진 히어로의 모습으로 보이지 않을 정도라 뜬금없단 반응이다. 그래서 작중에서도 이러한 주루의 행동에 대해 비판하는 모습이 나온다. 또한 화수가 줄어든 상태에서 스토리를 전개하는 데 많은 어려움을 겪어 빠르게 진행한 후반부에 스토리 전개 역시 아쉬울 수밖에 없다. 이와 관련하여 츠카다 PD가 마지막화 제작진 코멘트에서 어쩌면 강제적인 끝이거나 돌연스러운 엔딩을 맞을 가능성도 내포한 가운데 우선은 최소한 납득할 수 있는 끝을 맞이할 수 있던 것으로 안심했다는 것이 사실입니다 라고 대답했다. 이를 통해 토에이 내부에서는 여러 원인들로 인해 조기 종영을 염두에 두었고 키라 메이저는 이러한 상황 속에서 제작되었음을 알 수 있다. 후반부의 빠른 급전개는 안타깝지만 혼란스러운 상황 속에서 제작진이 노력한 결과라고 볼 수 있다. 즉 시기가 너무나도 안 좋은 상황에서 어쩔 수 없이 나왔던 단점들이라고 볼 수 있다.